그럼 예시문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 서류 기반 면접부터 보겠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 예시문항은요, 저는 광운대학교의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조금 인용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별 가이드북이나 어디가에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따 볼 수 있는 어디가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맨 끝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학은요, 면접을 세 가지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배점을 매기게 되는 건데요. 면접 문항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뭐뭐 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뭘까요? 이유는 뭐죠? 자, 뭐뭐 활동을 할 때 친구들과 공동으로 참여했는데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은 뭐였습니까? 독서 활동 상황에서 이쪽 관련 분야에 대한 내용이 많던데 선택 기준이 뭐였죠?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들 중에 궁금한 것, 확인하고 싶은 것들을 묻는 것이 바로 서류 기반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기반 면접 예시문항도 볼까요? 자, 이 예시문항은요, 경희대학교의 2020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21학년도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나오지 않았고요.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지 않아서 2020학년도 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인문계열 문제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통일은 필요한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가?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들을 설명하시오. 그렇죠. 본인의 입장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가부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쪽을 판단하게 되면 정확한 배경 지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잘 근거를 설명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생부 서류 기반 면접도 있고 제시문 기반 면접도 있는데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또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저는 세 가지만 강조하고 싶어요. 네, 이미 119에도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 수업과 학교 생활과 수업에 조금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 생활과 수업이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앞서 보신 것처럼 면접의 종류는 크게 서류를 확인하는 면접, 그리고 제시문을 이용하는 면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서류를 확인하는 면접이 뭐였습니까? 학교 생활에 대하여 기록된 학교 생활 기록부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런 면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 면접의 저는 출발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학교 생활 기록부의 기재 방향, 기재 분량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포함해서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업에 충실한 것이 또 면접의 출발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수업 시간에는 개업리험 요소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또 이를 활용한 활동 발표를 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면접의 기반인 이해 능력 그리고 말하기 능력도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념 요소를 잘 정리해서 내가 충분히 내 판단 의사결정에 도구를 쓸 수 있다면 이 또한 당연히 제시문 기반 면접의 준비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일상생활이 실전 준비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학생들은 원서를 접수하고 1단계 합격자가 발표가 되면 그때서야 면접 준비를 하고 뭐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비교적 많은 편이죠. 물론 연습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그렇게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리허설 정도 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간 연습보다는 평소에 학습하고 경험한 내용과 활동에 대해서 늘 논리적으로 말하고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고 그것을 연습해가지고 체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면접을 준비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중에 내공을 쌓으세요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태도와 말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듣기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뭐 졸업생들 또 수험생들의 사례를 보면 1단계는 대단히 우수한 점수였는데 2단계 가서 면접에서 좌절하는 친구들을 왕왕 봅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의 케이스를 대학에 문의라면 대학에서 하는 답변들은 또 비슷한 답변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뭐였냐면 학생은 정말로 좋은 학생이긴 한데 묻고자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것을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면접관이 하는 것을 자세히 잘 듣고 그거에 대한 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하는 연습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이라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면접 준비 방법 세 가지를 제가 꼽아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기소개서는 올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데요. 어, 공식적인 발표가 나면 꼭 어떻게 묻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자, 세 개의 공통문항이 두 개로 줄고 자율문항은 한 개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량은 줄어든다. 분량이 줄어드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두 개의 문항이 합쳐지니까 당연히 분량이 줄게 되는 것이고요. 대학 자율문항을 1000자에서 1500자였던 것을 800자로 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량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가를 통해서 대입정보 포털을 통해서 아마 공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보시고 자기소개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특히나 학생 위주전형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번 겨울방학 때 미리 자기소개서를 써보시고 나의 지금까지의 활동 방향, 그 다음에 준비도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대학별 자율문항은요, 이제 5월달에 돼야 구체적인 게 나올 텐데요. 이전의 걸 잠깐만 참고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대학 자율문항을 살펴보면 뭐 가톨릭 대학처럼 지원 동기와 노력을 묻는 학교, 고려대처럼 선발 이유를 써달라는 학교, 그다음에 광운대처럼 1500자를 요구하는 학교, 서울대처럼 독서에 대한 내용을 각 500자로 써달라는 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되는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적합하게 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대학이 자율문항을 뒀다는 얘기는 뭡니까? 특별히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죠.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게 있는 거니까 잘 준비해서 써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디가 활용법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면접에 대한 예시문항, 평가 기준, 입시 결과들은요, 대입정보 포털에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디가에 가시면, 그 다음에 대입정보센터라는 게 있어요. 대입정보센터의 하위 메뉴에 보면, 대학별 입시 정보가 있고요. 대학별 입시 정보의 하위 메뉴에 보면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대학의 리스트가 뜨게 되죠. 대학 리스트가 뜨면 보고 싶은 대학을 클릭하시면 대학의 화면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클릭하셔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면접, 서류 또는 전년도 결과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류평가 그리고 면접고사,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